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1.7% 상승해서 끝났고요. 5월 1일 날에는 휴장입니다. 노동절 휴장입니다. 자, 그리고 장중의 움직임을 보면 상승하는 부분, 한 3% 정도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고, 고가는 3만원 부근에 있습니다. 이제 3만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종가 구간에서는 거의 한 4.8%까지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종가는 1.9%로 끝났는데,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은 구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반등폭이 조금 강하게 나왔었던 부분에서 우리가 팔아야 되는지가 궁금할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해도 된다. 그렇죠? 절대 팔면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 본계약 성사가 됐고요. 규모는 26조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왜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구간에서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적 기준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도 했는데, 실적은 이익률 자체가 조금 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실적 기준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실적이 좋잖아요? 그럼 주가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려왔어요. 그동안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실적이 좋을 때 주가는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발생을 했죠. 그리고 제가 가격 먼저 보라 그랬습니다. 제가 거의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알테오젠 관련된 영상은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죠. 이 올려드리는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은 실적 좋을 때는 주가 안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 그리고 1월과 2월 달에 이미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체코 원전은 확정이다. 근데 이렇게 조정이 나온 부분이 있죠. 이런 조정이 나온 구간에서는 시장에 대한 영향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보다 뭐가 나와야 된다? 미증시 안정이 먼저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뭐가 나왔죠? 미증시 안정이 나오고 있다.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종목에 가서도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1년 만에 이익률 뚝,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구간이 있다. 근데 2분기부터 최소한 이익률이 떨어진 부분을 최소한으로 회복하는 구간이 있다 뿐이지,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좋아진다? 그런 상황은 안 나옵니다. 만약에 실적이 2분기부터 좋아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5만 원을 넘어가게 될 거고요. 실적이 실제 좋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조정받고 다시 갑니다. 왜?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 그리고 원전이 지금 필요한 이유는 왜 필요합니까? AI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장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발생을 할 텐데, 실제 기업의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돌파하는 구간까지 온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10만 원을 넘어갑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제가 실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주가가 안 좋죠. 근데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작년에 머크와의 계약 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충분하게 상승을 했어요. 7배에서 8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박살이 나 있는 상황에서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테오젠의 실적은 어때요? 적자예요. 적자. 자, 이렇게 보시면 알테오젠은 바이오라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텐데, 하이닉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의 실적, 23년도 실적 있죠. 7조 7천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1년 실적이 거의 한 8조 원 정도 된다는 건 분기 실적 기준에서 본다면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분기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대략 분기 평균 2조 원 정도의 적자를 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주가 빠집니다. 무조건 빠져요. 사상 최고 실적을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주가는 먼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24년 2분기에 하이닉스의 고가가 발생을 했죠. 근데 흑자 전환이 된 거예요. 그리고 24년 12월, 즉 뭐예요 이건? 1년치 실적, 사상 최고 실적,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돌파를 했는데 하이닉스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25만원보다 지금 현재 17만원 더 낮죠. 실적은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실적이 낮은 위치, 그쵸? 2분기부터 본격 달린다. 본격 달린다는 거지 장기간 원전에 대한 부분은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본격적으로 달린다고 하더라도 사상 최고 실적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어떤 상태?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이제 매물 소화 구간을 거치고 다시 고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나와요? 단기간에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나오는 기간 조정 구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선반영되고 있다.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이쪽 구간 3월 말부터 시작해서 4월 초반까지 조금 하락폭이 강하게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왜 나와요? 시장에 대한 영향 때문입니다. 체코 원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이미 1월과 2월 달 이때 강세를 보인 것만으로도 체코 원전은 확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됐다? 그쵸? 26조 원 규모 원전 수주 확정이다. 5월 7일 최종 계약 그냥 확정이 된 겁니다. 발표는 5월 7일 날 나오는 거지만 뭐가 나와요? 계약서는 이미 다 썼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여기 신고가가 벌써 나온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 이 구간별로 뭐가 나와요?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도 뭐예요?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는 거다. 지금 반등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혹시라도 내가 여기 물려 있다면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제 팔아야 된다. 내가 팔면 올라가는 부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체코 원전 중요합니다. 그쵸?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미증시에 대한 부분. 근데 미증시는 어떤 부분이 발생했다?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다. 그리고 지금 미증시 장중입니다. 시간이 새벽 3시 14분이에요. 여기 나오죠? 그쵸? 5월 1일 3시 14분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미증시에 대한 GDP가 나왔거든요. 미국에 대한 1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직까지 경기 침체를 확정적으로 가진 않았어요.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최악의 구간을 지나온 겁니다. 여기서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미증시 장중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8%까지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건 GDP가 박살이 났고 경제지표 자체가 앞으로도 더 안 좋을 수 있겠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저가까지 빠지는 부분이 나온다? 만약에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를 넘어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이때는 뭐가 들어와요? 연준의 개입이 있다.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2.8%까지 빠지던 미증시가 다시 반등해서 그쵸? 양봉 전환해 버렸어요. 미증시는 최악의 구간을 지나온 겁니다. 관세 관련된 내용도 그래요. 앞으로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할 겁니다. 뭐 관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계속해서 시장을 아주 그냥 난리치는 내용이 계속 나올 거예요. 저는 트럼프가 노망이 났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시장 기준에서는 최악의 구간을 이미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저가를 이탈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아요. 저가를 이탈하는 상황이 나올 때는 무슨 부분이 발생해야 돼요? 엔비디아가 경쟁력을 잃고 애플이 경쟁력을 잃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에도 경쟁력을 잃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봐야겠죠.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드는 PC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이나 AMD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퀄컴에 대한 스마트폰 칩, 아이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PC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두 다 미국에서 만드는 소프트웨어, 미국에서 만드는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쟁력을 잃는 상황에서 미국 빅테크들, 그쵸? IT 기업들의 경쟁력을 잃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고 그러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한국 시장에 대한 강세도 꾸준하게 있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근데 상대적으로 올해
미증시보다는 한국 시장의 움직임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죠. 6월 달이면 나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봐야 되는 부분이 민주당이 됐을 때 뭐가 나와요? 증시는 강세를 보일 겁니다. 이거 정치적인 제가 어떤 부분을 한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누가 되더라도 시장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정부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이런 구간이 나오냐면 시장은요 정부에서 돈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시장 올라갑니다. 이거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증시도 지금 뭐가 나오냐면 바이든 때 시장에다 돈을 엄청 풀었거든요. 근데 선별적이었죠. 선별적이었지만 집중했습니다. 그런 결과 어떻게 됐나요? AI 관련주들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근데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관세로 시장을 흔들어 놨죠. 근데 미국만 잘 살겠대. 그러더니 달러 패권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쵸? 단기적이지만 물론 앞으로도 기업들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고가 돌파하는 상황이 있겠지만 고가를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몇 달 걸릴 겁니다. 왜? 올라가면 매물 맞고 올라가면 매물 맞고 올라가면 매물 맞고 이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최악의 구간을 본 이후에 시장에다가 돈을 풀 수 있는 환경이 만약에 되잖아요. 미래 세대는 어려워질 수 있겠죠. 한국에서. 근데 당장의 시장 기준에서 봤을 때는 나쁜 상황은 아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구간이 바이오, 원전, 조선 이렇게입니다. 근데 조선은 하나오션 지분을 산업은행에서 이제 매각한다 그랬거든요. 블록들이 나오면서 지금 급등락하는 구간들이 있겠지만 이런 구간을 제외하고서는 단기적인 노이즈일 뿐이고요. 조선업에 대한 업황 회복 그리고 미국에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원전은 AI 관련된 내용으로 너무 당연하고 바이오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물론 알테오전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간 만큼 매물 소화 구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지 추세가 꺾이거나 시세가 끝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은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이지 지금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좋잖아요. 어떻게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더라도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린 대로 갔죠. 체코 원전 상관없다. 이거 무조건 되는 거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했으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 좋잖아요. 그러면 주가 못 간다. 근데 주가 올라와서 실적 안 좋대. 그러더니 빠지는 척해. 여기까지 빠졌나요? 여기까지 빠지려면 미증시가 15,000포인트 나스닥 기준에서 15,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 나오겠냐고요. 절대 안 나온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고가 구간에서 나오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소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매수 타점 어떻게 잡을 건지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내가 체크하고 판단해서 매매 타점 잡으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지표는 박살났다. 그래도 미국 시장 안 빠집니다. 최악을 봤기 때문이다. 한국 시장은 수요일 내렸고 원전, 조선, 바이오 모두 약세 마감이 됐는데 그나마 방산 쪽을 들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약세 마감이다. 주도 섹터가 약세를 보이니까 대선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몰렸고 한 주 정도는 오리엔트 전공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이죠.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쪽 구간으로 실시간 타점 잡을 거지만 다른 주도주, 보유 종목들 두산 에너빌리티나 알테오젠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 보유하면서 그쵸? 단기적으로는 대선 관련주 쪽으로 이동해서 매매 타점 잡을 거다. 주도주는 동일하다. 매매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소통방에서는 매매하고 있고요.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실제 제가 계좌 내용을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3월 달에도 시장이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매매 구간을 잡았고요. 그런 결과 어때요? 매수 그리고 단 며칠 만에 그쵸? 매도
매도, 한결과 몇 프로? 67%, 76%, 23%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옵니다. 하나오션 블록딜 터졌죠. 자, 내용 보시면 한화오션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그리고 매수, 블록딜 터져서 매도. 수익 구간 크지 않았어요. 4월 달에는 6%, 크게 수익은 못 봤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첫 번째 신고가 구간에서 올라올 때 밑에 보시면 57%, 45%, 36% 수익,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분할 매수를 하고 있죠. 신고가 매수, 그리고 하락하고 떨어지고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수, 지금 20%대 수익 구간에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댓글 하나씩 또 달아주시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가격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와서 배우시면. 그리고 실시간 타점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수익을 어느 정도 보는지도 제가 보여드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내가 어떤 부분을 파악해야 되냐, 그 이론상의 내용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수익 구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게 가격이고요.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주도주, 신고가,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BL 바이오 신고가 이후의 상승,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쵸?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저가에 사서 정확하게 고가에 팔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추가 상승하고 떨어지고 그리고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하고 고가 보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또 매도하고, 그렇더라도 6% 수익,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 이후에 사더라도 고가를 못 잡더라도 57% 수익, 이렇게 수익이 터집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반도체 강할 때 어떤 부분이 나왔느냐, DI와 같은 종목군들 어때요? 수익 구간, 수익 구간, 수익 구간 꾸준하게 나오죠. 수익은 25%, 14%, 그쵸? 언제든지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이런 수익 구간이 나오는데,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그런 부분들은 소통방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5월 달에 어떤 신고가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